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이번 주 AI 소식은 제미나이 스파크 이야기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좀 기습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바로 지난주에 제미나이 스파크 베타 버전이 나왔고 국내에 출시가 됐어요. 해외에서는 이미 출시가 됐었는데 국내에서는 언제 나올까 고민했었다가 나온 정보를 보고 이번에 한번 제가 써보고 나니까 야, 이거는 확실히 뭔가 달라졌다. 획을 그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우선 사이트 보시게 되면은요, 굴코리아 뉴스에 잘 나와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24시간 내내 일상을 돕는 개인 AI 에이전트다. 제미나이 스파크가 출시가 됐다. 쭉 밑에 가보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막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구동되었다. 얘기가 됐죠. 러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투두리스트를 잡은 거고요.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를 해주고 깔끔하게 완료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뭐 생각하고 지시하고 온전히 맡겨보세요. 막 나오게 되는데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지금 PC를 켜놓거나 내 스마트폰에서 계속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잠깐 지시하면은 계속 백단에서 일을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스파크로 바꾸고 난 다음에 연결시켜놓고 나서 다 연결 끝났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서울 둘레길 러닝크루 이메일 답장을 확인해주고 참석했다는 사람들의 이메일 이름과 연락처를 만들어줘라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왔던 이메일을 확인하고 나서 지금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스프레드시트 만들었죠. 참석자다 아니다.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참석자한테 만남 장소와 러닝하는 장소에 따라서 이메일을 보내줘까지 하는 겁니다. 하기 좋은데? 자, 다시 얘기 드리면 이건 뭐란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실 때 보통 구글 설문지 같은 걸 보내시잖아요. 아니면 초대 이메일을 보냈단 말이에요. 초대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참석할게 참석 안 할게 라는 답장에 대해서 얘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만들어 주는 거죠. 안 써볼 수 없으니까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우선 아쉬운 건 이거는 유료 사용자만 됩니다. 저는 유료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더 올려야 되나 요즘 그 생각이 들어요. 자, 왼쪽 메뉴 보시게 되면요. 제미나이 채팅과 스파크 베타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폰에서도 따로 뭐 귀찮게 업데이트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들어와져 있어요. 자, 스파크 베타로 들어가게 되면 메뉴로 보이는 것들이 작업, 일정, 기능, 연결된 앱이라고 있습니다. 우선 연결된 앱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연결된 앱에서 여러분들 구글 워크스페이스 연동을 해주셔야 돼요. 기존에 제 방송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인텔리전스 설정하는 것 때문에 해놓으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시면 요걸 켜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지메일, 여러분들의 구글 독스 문서 도구,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 구글 킥과 연동이 되게 됩니다. 저는 캘린더 연동도 개인 차원에서는 켜놨었었는데 이게 돼야 될 텐데 여기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워크스페이스 누르게 되면은 다 연동될 겁니다. 밑에 유튜브 같은 것들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소록 연결해서 다른 사람한테 누구였었지 그 사람의 생일 같은 거 챙겨줘 하고 싶다라면 얘를 켜야 될 것 같아요. 쭉 밑에 내려가면 재밌는 게 얘입니다. 커스텀 앱이라고 돼 있죠. 지금까지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MCP를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MCP라는 그거예요. 그 카카오톡 MCP 이런 것도 연동하게 되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안 되는데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가능해요. 내 챗이라 그래갖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클로드랑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방송할 때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MCP를 한번 넣어봤는데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베타 버전이니까. 근데 천천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이것저것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네들 거밖에 연결이 안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것들이냐? 여기 제미나이 스파크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 들어오시게 되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얘를 눌러서 대화해 보시게 되면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위한 도움받기라 그래서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비서인데 여러분들 대신해서 지메일, 캘린더, 덕스, 구글 워크스페이스 작업을 수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동의를 해달라 그래요. 동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주고받았었던 대화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역할과 관심사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메일 워크스페이스를 관련된 정보를 살펴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벌써 구글을 이용한 지 10년 넘었잖아요. 주고받았던 이메일이라든지 가족관계 등록했던 거라든지 이거 다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당신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거 13년 전에 영화 허에 나왔던 거랑 비슷해요. 거기도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시작을 한번 해봤고 시작해보고 나니까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이름 이인복 나왔고요.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자,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위에는 살짝 올렸었을 때 여기까지는 뭐죠?
예,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러닝 마라톤 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웹사이트 호스팅, 디지털 시스템 관리하는 거라든지 쭉 내용이 나오면서 강연 업무 같은 경우 한국어로, 해외 서비스 지원 관련 업무는 영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비서가 생겼으니까 해야겠죠. 저는 제안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설정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제안이 완료가 된 거니까 앞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뭘 시켜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구글 워크스페이스하고 자동으로 연결을 해서 주간 IT, AI 트렌드 리포트를 해주겠다. 일정,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요거 해준다는 얘기죠. 요약 리포트를 해주겠다. 그리고 제 일정들을 보고 나서 일요일 오후 6시에는 한 주 동안, 그러니까 다음 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출간 일정 확인하고 나서 뭐 할지 비서처럼 해드릴게요. 그리고 플래너가 나왔었죠. 러닝 마라톤. 이걸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 들었느냐. 지금까지는 GPT한테 제가 이거를 맡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젠 갈아타야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구글 헬스하고 또 연동이 되게 될 텐데 구글 헬스랑 연동해서 이거를 사용한다? 이거 놓칠 수 없는 기능이죠. 계속해서 트래킹 해주고 몸무게부터 시작해서 목표치를 해줄 테니까. 일단 요거는 이제 놔두고 나서 제가 세팅하고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거 정말 괜찮고요. 오늘 방송은 사실 그 베타 버전이잖아요. 이제 나와서 저도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거 몇 개 세팅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건 내 업무에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메일 연동 자동화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면 옆에 지침을 봐볼게요. 이렇게 나왔죠. 제가 지시를 했던 겁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일상 IT 테스트란 시트를 새로 만들어라. 구글 엑셀이에요. 그걸 만들고 나서 오타가 있으니까 넘어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일상 IT라는 제목으로 메일이 오게 되면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넘버, 제목, 요약, 타임라인을 정리해 라고 툭 던졌어요. 정말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잠깐 기다리게 되니까 들어갔죠. 첫 번째 스프레드시트를 생성을 했고 알아서 만들었다. 두 번째 이메일 자동 정리를 할게요. 자, 알아서 이 지침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간은 클로드 코드에서 MD 파일 만들어서 학습하는 거랑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내려가서 다 끝났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메일을 보냈던 거거든요. 자, 직접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메일에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다고 가정 한번 해보는 거죠. 편지 쓸 거고요. 첫 번째 편지 나왔으니까 바로 써보죠. 그러면은 저한테 이메일을 제가 직접 보냅니다. 보내고 일상 IT라고 테스트해서 이메일을 보낼 거예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죠. 이러고서 보내기 버튼. 자, 누르고 기다리는 겁니다. 누르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다려서 쓸 때 제미나이 스파크가 백단에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기다려볼게요.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보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의 인사 및 서명 정보 발신. 8월 1일 16시 27분에 진행 중에 나왔죠. 요거 여기 안 누르셔도 돼요. 자, 꺼버릴 겁니다. 자, 꺼버리고 나서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나서 제미나이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는데 제 워치에 지금 일이 끝났다라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일상 IT 탭에 들어갔었을 때 들어왔죠. 두 번째, 제목이 들어갔고 요약이 들어갔고 타임라인이 들어왔어요. 야, 이걸 해주더라. 기존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기존의 채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일을 시키게 되면 그때 일을 해서 돌아와요. 물론 우리가 작업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갖고 매일 아침 8시에 이거를 해줘 라고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죠? 매일 아침에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상주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여행 가시나 보네? 여행이라고 들어왔네? 그 작업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요거 잘만 쓰게 되면은 고객들한테 전체로 주문 리스트 같은 거 받으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엑셀에다가 등록하고 나서 자동으로 이메일 보내기 세팅하셨던 분들 있으실 텐데 그거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스파크가 알아서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조합을 계속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기능이었었고, 자, 여기서 또 제가 사이드를 열어서 스파크에 가보게 되면 여기 들어가져 있죠? 제일 처음 한 거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메일 연동 자동화 된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첫 번째 이메일 왔었을 때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와서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다리게 되면 또 이걸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들어갔습니다. 자, 매주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매주 그 수요일 날 저녁 KBS에서 1라디오 10시 20분부터 한 주간의 IT 이슈를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템 찾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데 예를 갖다 적용 한번 해봤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매가 한 주간의 IT 이슈 중에서 생활 밀착적인 요소를 찾아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정리해봐. 세팅이 됐습니다. 이 세팅이 되고 나면은요, 한 주에 한 번 정도씩 얘가 이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만들었냐면 내년 CES 때문에 항공권 검색을 시키는 것들인데 이것도 모니터링 시키는 겁니다. 매일 오후 5시에 이런 조건을 하고 나서 하나를 더 시켰어요. 구글 킵에도 메모 남겨줘. 그러면은요 시켜봐야겠죠. 먼저 테스트로 먼저 진행해봐. 근데 조건 하나 바꿀 거예요. 스카이 스캐너뿐만 아니라 구글 항공에서 찾아도 돼. 오타가 났지만 기다려보죠. 자, 테스트로 먼저 진행을 하라 그러겠으니까 지금 사고라고 나서 진행을 할 거예요. 바로 시작하는 것들이죠. 인천공항 ICN 출발을 했고요. 구글 플라이트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 네이버도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테스트한 결과가 나왔고 추측 결과 나왔고요. 한 번 타는 거. 편도는 이 정도로 나오고 갈 때. 그리고 올 때는 이 정도 있으니까 너무 비싼데? 왕복 묶음으로 해야지. 그쵸, 왕복 사라고. 디스코인 뉴스에서 근데 제가 원했었던 거는 스카이스캐너 기준 찾아오라고 했었는데 있으니까 기다려야겠네요. 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너무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테스트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베타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지금처럼 영상을 만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온라인에 있는 좋은 내용들을 찾아갖고 검색하고 제 걸로 만드는 게 제 일인데 물론 그건 계속 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서가 24시간 동안 상주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 물건 같은 거 사고 싶은 게 있었을 때 구글 쇼핑 이런 데 연동시켜 놓게 되면 얘가 또 모니터링이 됩니다. 다만 안 되는 건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자동으로 써주는 건 안 돼요. 그런 걸 하시려면은 클로드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코덱스와 같은 것들을 써서 제대로 시키셔야 되고요. 이건 아직까지 그건 안 돼요. 웹상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고 또 MCP들을 물어서 연결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죠. 24시간 상주하는 AI가 등장했다. 진짜 비서다. 이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상주에서 일을 하는 게 너무나 좋기는 한데 주의점 중에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 토큰 소모량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끊임없이 더 높아지고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건 지금 이제 없을 건데 이메일 들어오는 내용들을 계속 모니터링 시키시면 안 되고 지침을 주셔야 돼요. 만약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시키게 되면은 이 백단에서는 얘가 계속 API로 호출해가지고 돈을 쓰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서 하루에 2번 정도 아니면 오전, 오후, 저녁 때 이렇게 맞춰갖고 정해진 작업에 수행을 하게 되면은 토큰 사용 비용 낭비를 한 90% 정도는 막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낫다. 그리고 자, 앞으로 그럼 가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죠. 이 제미나이 스파크가 나오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요즘에 계속 구분이 되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챗 GPT 같은 경우에 채팅이 있고요. 워크라는 게 생겼죠.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가 있고 채팅이 있고요. 클로드 코드가 있고 그리고 또 클로드 코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는 채팅으로 넘기는 것 같고 고급적인 일들, 단순 반복적인 일들, 정말 여러분들의 비서처럼 쓰는 것들 이건 스파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앞으로 제미나이가 갈 길 중에 하나는 현재는 맥 버전밖에 나오진 않았었는데 맥 버전에서 여러분들이 스파크를 쓸 수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있고요. 이제 윈도우 버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8월달이죠.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들 갤럭시 폴드 주문한 거 받으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거기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AI한테 명령만 내리게 되면 여러 가지 앱을 넘나들면서 조율할 수 있게 돼요. 당연히 그쪽에도 스파크 기능과 비슷한 게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진정한 비서의 시대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제미나이 스파크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또 맞서게 되는 GPT는 어떤 것들을 하게 될지 누가 정말 우리의 비서처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이거를 지켜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보고 끝나죠. 제대로 일이 안 끝난 것 같으니까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하고 나서 자, 찾아서 지금 리스트를 주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렇단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토큰 열심히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아무쪼록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요거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메일 연동 자동화 세팅 한번 해보시고 저를 따라서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 스파크 설정이 있었었죠. 여기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써서 자동화시키면 내 일이 쉬워지게 될까? 그걸 물어보면 상담하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지메일 열심히 썼던 분들이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소통을 하면서 괜찮은 내용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지나가면서 보시다가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꼭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